World Expo 2030 Busan, Korea will open the door to the future of humanity. 부산 엑스포가 한 대여섯 달 가량으로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데 첫 번째로 저희 대한민국의 부산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그런 효과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프레젠테이션 진행하시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더욱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때도 잘했지만은 그때보다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를 해줬습니다.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짜서 준비를 잘해서 전 세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했습니다. 부산 엑스포를 잘 유치해서 각 세계에 우리나라를 잘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이나 다른 엑스포보다 크게 더 성황리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뒤 2030 국제박람회 경쟁 4차 프레젠테이션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현재 경쟁 후보국은 한국의 부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그리고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국제박람회 기구 회원국은 179개 나라로 미국이든 태평양 도서국가든 모두 한 표만 행사합니다. 시작은 5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기업이 열심히 뛰면서 이제는 사우디를 따라잡고 해볼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치 시 예상되는 경제 유발 효과는 61조 원. 반드시 부산이 유치에 성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MBN은 뉴스 특보를 통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되는 4차 프레젠테이션을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박람회, 그러니까 엑스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최윤영 기자가 숫자를 통해 풀어드리겠습니다. 세계 3대 축제 유치를 추진 중인 2030 부산 엑스포는 등록 세계박람회로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축제로 꼽힙니다. 이 세계박람회는 인류가 만들어낸 업적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한자리에 비교 전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으로 평가받는데요. 이 세계박람회에서는 산업혁명을 안겨준 증기기관이 처음 선보였고 전화기, 텔레비전 등 당대의 혁신기술로 탄생한 여러 신문명 등이 선보였습니다. 또 이 박람회는 각 도시의 랜드마크를 남겼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을, 미국 시카고에는 세계 최초의 대관람차, 두바이에는 210m 세계 최대의 대관람차를 만들었고 할리우드 영화 속 단골 배경인 뉴욕의 대형 지구본, 그리고 일본 오사카의 태양의 탑도 이 세계 박람회가 남긴 것들입니다. 61조 원, 부산 엑스포가 가져올 경제 효과는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산업연구원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부산 엑스포 총 사업비는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용지 조성과 행사 운영 등에 따른 파급 경제 효과는 61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29조 원, 이것의 2배가 해당이 되고요. 2002년 한일 월드컵 17조 원의 4배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고용 창출 50만 명, 관람객 수는 총 3,4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제 상하이 엑스포는 110조 원, 밀라노는 63조 원, 두바이 40조 원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7번째 국가, 지금까지 월드컵과 올림픽, 세계박람회 등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모두 6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부산을 유치하면 7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세계 3대 이벤트 축제로 불리는 엑스포까지 모두 유치하는 7번째 국가가 될 것인지 최종 결정은 오는 11월 말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를 앞두고 오늘 이뤄지고 있는 4차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싸이, 조수미 씨 등이 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우리 시각으로 10시 30분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경쟁 상대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엑스포 유치의 의미, 또 어떤 경제적 파장을 가져올 것인지, 또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적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김도훈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황재현 정치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김 교수님, 앞서 잠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엑스포 그러면 그냥 엑스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의미를 되새겨 보니까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계 3대 빅 이벤트로 꼽힌다면서요? 네, 뭐 다들 아다시피 월드컵이나 그리고 올림픽은 너무나 익숙한 세계 이벤트죠. 예. 그렇지만 아마도 경제적 효과라든지 혹은 사회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본다면 이 세계 엑스포만큼 큰 효과를 가져올 행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엑스포라는 것이 인류가 미래를 향해서 어떤 전진을 할 것인가, 경제 면에서, 과학 기술 면에서, 예. 생활 양식 면에서 그렇게 전진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고요. 예. 거기서 세계적인 이벤트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세계적인 세상을 바꾼 그런 제품들이 많이 태어났죠. 예. 뭐 예를 들자면 런던에서 전기기관차가 처음으로 선보였고요. 필라델피아에서 전화기, 예. 뉴욕에서 텔레비전, 이런 세계를 바꾼, 즉 세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제품들이 전시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꽤 주목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이렇게 아주 순간적인 임팩트랄까요? 예. 그 효과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 좀 작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는 엑스포만큼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예.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축음기, 자동차, 텔레비전, 뭐 증기선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선보였고 인류 네네. 사회는 그 기술 문명을 따라서 진화 발전해 왔다. 그런 셈이죠. 아. 예. 우리보다 앞서 이 세계 박람회를 개최한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효과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로 성과를 거뒀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좀 경쟁을 한 억울한 상대이긴 한데 가까운 상해가 2010년에 개최를 하면서 예.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보았다라고 측정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110조 원 정도 상당한 규모죠. 그리고 관광 수입이 한 53조 원. 예. 그리고 이 고용 효과만 해도 한 60만 명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 효과를 보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15년에 밀라노는 경제적 효과보다는 세상을 바꾸는 어떤 이 식생활의 변화라든지 미래의 인류의 어떤 그 삶의 변화, 예.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걸 보여주었습니다만 역시 경제적 효과를 한 63조 원을 예. 누렸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2020년에 아무래도 좀 작은 국가에서 개최를 한 두바이의 경우는 생산 유발 효과가 한 38조 원에 그쳤다 하지만 두바이를 세계 속에 이만한 경제력을 가지고 이만한 허브로서 역할을 예. 하고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그런 이벤트였다라고 평가되고 있죠. 예. 앞서 최윤영 기자가 잘 설명했습니다만은 우리도 2030년에 이 세계 엑스포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경제 유발 효과만 61조 원. 그렇습니다. 뭐 방문하는 사람만 해도 3천만 명이 넘는다면서요. 5천만 명으로 측정하는 것도 예. 있고요. 그 고용 효과도 50만 명 정도 될 건데 이건 말하자면 계량적으로 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엑스포라는 것이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라는 측면에서 예. 한국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경제적 그 과학 기술 산업 이런 방면에서 정말 발전해 온 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보여준다면 아마 세계에 좋은 미래의 방향을 산업이나 과학 기술의 방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예.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엑스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과거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 여수에서도 엑스포가 열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니 뭐 2번이나 열렸는데 뭐 부산의 엑스포가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가 좀 달라요? 사실은 제가 아까 조금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상해 엑스포와 함께 좀 더 큰 엑스포, 즉 부산 엑스포가 추구하는 우리말로 하면 등록 엑스포라고 표현합니다. 등록 엑스포. 예, 영어로는 registered. 등록하다, 예, 이런, 예, 예. 등록하다. 그건 5년마다 큰 이벤트로서 진행을 하고요. 6개월 정도 진행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굉장한 규모로 추진을 하는 셈이고요. 여수 엑스포가 실은 2010년에 상해한테 아슬아슬하게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2012년에 인정 엑스포라는 걸 했죠. 예. 말하자면 등록 엑스포 5년마다 하는 것의 사이에 이렇게 3개월 정도 조금 규모가 적게 예. 그렇게 진행하는 엑스포인데 대전은 남이 버린 엑스포를 인정 엑스포를 또 그런 가져왔어요. 아픈 역사가 예,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필리핀이 이미 유치를 했다가 자기들 능력으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반납을 한 걸 대전이 받아서 개최를 한 바 있죠. 그러나 둘 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진행됐고요. 예. 세계적으로 한국이 엑스포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국가라는 인정을 받는 계기를 받았습니다. 아마 부산 엑스포도 이 두 예. 엑스포의 덕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 우리에게 유치의 희망이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뜻이죠. 예,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가 좀 이렇게 짧게 열리고 3개월. 예, 네. 좀 이제 조금 기간도 좀 그렇습니다. 짧지만 이번에 열리고 있는 이 세계 엑스포, 등록 엑스포는 무려 5년에 한 번 열리고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예, 그러면 네. 그 효과는 몇 곱절이 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인정 엑스포라고 하는 그 중간중간에 예. 하는 엑스포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해요. 우리 기억을 하지만 대전 엑스포는 과학기술에 과학기술, 예. 초점을 맞췄죠. 그리고 여수 엑스포는 역시 해양 그리고 인간의 삶 예. 이런 쪽에 맞췄는데 등록 엑스포는 광범위한 과학기술, 산업, 예. 경제 전반의 세계의 미래를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최를 하니까 한국만큼 적합한 나라가 없죠. 사우디가 굉장한 경쟁자라고 하지만 한국의 실력으로 보여주는 그것에 비하면 예. 아마도 저는 기대하기를 한국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단한 이 세계 엑스포 5년마다 6개월간 열리는 이 엑스포와 월드컵 또 올림픽까지 세계 3대 이벤트, 3대 축제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몇 나라나 됩니까? 딱 제가 세보니까 아까 소개도 했습니다만 G7 국가 중에 G7 국가 중에 영국만 빠졌어요. G7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일본, 예. 영국만 빠졌어요. 그 자리에 한국이 들어가면 영국도 무엇이 지금 있겠죠. 못한 영국도 못한 거죠. 예. 그런 세계적인 3대 이벤트를 다 교체한 실력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예.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성공을 하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한국의 실력을 보여주는 예. 이 이벤트를 반드시 부산에서 유치를 해서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좀 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왠지 오늘 좋은 결과물을 좀 낼 것 같습니다. 예,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 자, 이런 에너지는 지금 이 시각 전국 곳곳에서 많은 분들의 응원의 원천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 메시지를 들었습니다마는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기원하고 있는 부산 시민들은 그보다 더한 응원을 지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많은 부산 시민이 모여서 전광판을 설치하고 응원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박상호 기자, 지금 분위기가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부산에는 지금 간간히 비가 오는데도 시민들의 응원 열기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부산 엑스포 범시민 서포터즈 옷을 같이 입고 응원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응원의 빛을 파리까지 보낸다는 뜻으로 손에 야광 팔찌를 차고 있는데요. 프랑스 쪽 하늘을 바라보며 유치를 희망하는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백사장에는 300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주변 시민과 관광객까지 응원전에 합세했습니다.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은 지난 4월 엑스포 실사단이 방문했을 때 불꽃쇼가 열린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당시 실사단은 어메이징 부산이라며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오늘 엑스포 유치 응원 캠페인은 2030 엑스포의 의미를 담아 20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백사장에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됐는데요. 시민들은 잠시 후 파리 현지에서 열리는 프레젠테이션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본격 응원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희 부산에 있는 국민들의 열기를 좀 더 흥을 돋구어서 그 열기가 파리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엑스포를 꼭 부산에 유치해서 부산의 발전과 더불어 저희 대한민국의 발전도 함께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꼭 부산에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각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도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엑스포 유치 응원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 4차 프레젠테이션이 엑스포 유치를 위한 최대 승부처인 만큼 부산 전역이 응원 열기로 가득합니다. 아무쪼록 파리에서 좋은 소식이 전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예, 부산 시민의 강한 열망,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번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좀 잘 좀 끝내달라고 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이 프랑스 파리까지 좀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황재영 기자, 10시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 30분에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될 예정인데 일단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 4차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네, 일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 뭐 시작했다 이런 소식까지는 들리지 않고 있고요. 예. 사우디아라비아 순서가 끝나면 두 번째로 우리나라 경쟁 PT가 시작이 됩니다. 첫 순서로는 이 그룹 에스파의 member인 카리나 씨가 등장하는 오프닝 영상이 상영이 되고요. 이후에 조수미 씨의 이 응원 영상 그리고 이 싸이의 PT 발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이 발표를 하게 되는 전 과정을 우리나라도 30분 진행하게 됩니다. 예. 지금 우리의 이 프레젠테이션 왜 부산이 이 2030년 세계 엑스포를 유치해야지 되는지 그것을 전 세계인들에게 또 이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가 179개국 대사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대표 선수로서 지금 싸이 그리고 걸그룹 카리나 그리고 조수미 씨 또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결정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싸이 씨와 이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적인 발표를 현장에서 육성으로 하게 되고요. 이 카리나 씨와 조수미 씨는 응원 영상 그리고 조수미 씨는 뮤직비디오를 이번에 이 부산 유치 박람회와 관련된 주제곡 함께라는 주제곡을 불렀고 뮤직비디오를 현장에서 공개하게 됩니다. 예. 이 외에도 뭐 세계적인 건축가라든지 또 우리 부산 엑스포 그쪽 기본 설계를 맡은 그런 학자들까지도 대거 PT에 좀 나설 예정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난 4월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유창한 영어로 연설을 해서 많은 주목을 끌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면서요? 네, 지난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영어로 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이 큰 호평을 받았었는데요. 이번에 영어로 5분짜리 영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큰 주제는 미래와 약속, 보답, 그리고 연대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과거 우리나라가 이 전후에 이 전 세계적인 이 원조와 보답을 많이 받았듯이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미래 그리고 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상을 제시하겠다. 이런 키워드를 잡고 부산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30분 정도로 압축해서 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눈을 뗄 수 없게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전체적인 주제를 잡고 마지막 정점을 대통령이 찍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업인들도 지금 모두 다 프랑스 파리에 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기억을 떠올려 보면은 이건희 전 회장, 이제 고인이 되신 또 정주영 명예회장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엄청난 그 올림픽 유치에
공헌을 했잖아요. 지금 그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이재용, 정의선, 뭐 구강모, 최태원 이런 분들이 지금 파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사실은 기업들이 이런 세계적으로 알려진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가 있는 뭐 강남 스타일의 싸이나 조수미 씨가 더 알려져 있을 것 같고요. 예. 세계 어느 공항으로 가든 우리 기업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건 모두 다 느끼고 있을 겁니다. 예. 우리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한국의 기업들이 알려져 있는데 그 기업들의 수장들이 예. 이 엑스포 유치에 함께 나서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예. 굉장히 신뢰감이 크죠. 그런 의미에서 더군다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4개 그룹의 수장들이 예. 다 가서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아마도 굉장한 설득력을 가질 것 같습니다. 예. 최태원 회장은 다리를 좀 다쳤잖아요. 그래도 파리로 갔어요, 그렇죠? 네, 부산 엑스포 민간 예. 유치위원장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맡고 있죠. 대한상의 회장을 겸하니까. 회장이기도 예. 하고요. 최태원 회장이 이 짚은 목발에 이 부산 엑스포 로고가 박혀 있어서 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목발에까지? 네, 예. 그렇습니다. 최 회장이 파리에 도착해서 이 르피가로라는 일간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이 부산의 최상의 모습을 선보이겠다 이런 발표까지 하는 등 굉장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4대 그룹 총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도 다 집결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과거에 이건희 고 삼성 회장이 이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리고 그 평창 올림픽 유치 결정이 이뤄진 이후에 소감을 했던 말 들어보겠습니다. 전부 날들어 수고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이렇게 만든 거고 나는 아직 조금만 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게 이제 모든 국민이 네. 노력을 해서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 이렇게 이제 성과를 냈습니다. 오늘도 저런 모습이 조금 이제 연출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판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네. 목발에다가 부산 엑스포를 홍보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넣은 것처럼 김건희 여사도 파리로 출국을 하면서 가방에 열쇠고리에 네. 뭐 그런 문구를 좀 이렇게 달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서울공항 출국 때 김건희 예. 여사의 가방이 좀 화제였는데요. 이 가방에 키링이라고 해서 일종의 장식물인데 거기에 부산 is ready, 그러니까 부산은 준비됐다라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예. 이 문구가 사실 유래가 좀 있는 문구입니다. 이 실사 유치 이 실사단이 지난 4월에 닷새 동안 우리나라에 왔을 때 당시에 이제 윤 대통령이 만찬을 주재했었는데 예. 그때 윤 대통령이 얘기한 이 영어 구호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준비됐다라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지금 예. 부산과 관련된 문구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거를 본인의 이 가방으로 홍보를 한 모습이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예. 자, 이게 그러니까 뭐 대통령 또 영부인 또 기업 총수들 모든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총역량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부산시 관계자들도 지금 프랑스에 가가지고 파리에서 네. 뭐 지금 파리는 거의 한국의 이 부산 엑스포 유치 광고 문구로 거의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골목 곳곳에 이제 광고 홍보판이 좀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뜨겁게 홍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뭐 에펠탑 앞에 이 우리나라 한 기업의 차량에 이 부산과 관련된 광고로 래핑이 된 모습. 예. 그리고 이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도 이 우리나라 한 전자회사의 휴대폰 광고가 지금 걸려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각국 대사들이 사실 이 표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예. 투표를 투표하는 각국 대사들의 표심이 중요한데 이 대사들이 좀 많이 다니는 이제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거리 근처에 택시 뭐 수십여 대와 버스에다가 이 부산과 관련된 랩핑 광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이 파리에 부산 카페라는 또 카페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카페 앞에서 국악 공연도 하고
그리고 부산 로드라고 또 이 길을 하나 마련해서 이 부산과 관련된 대대적인 지금 카페의 모습도 영상으로 보셨는데요. 카페를 예. 부산 다방이라고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재 이 광고 모델까지 배치를 해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도 사실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사우디도 뭐 현지에서 리야드와 관련된 택시 광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파리는 지금 이 제3국의 유치 경쟁이 뭐 그야말로 절정에 달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총회장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공식 만찬, 그러니까 리셉션이죠. 네. 거기까지 한 800여 미터 되는데 거기를 전부 이제 부산에 우리 부산 로드다 이렇게 명명하고 거기에 모든 홍보 역량을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179개 나라 대사들이 오가면서 계속 부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네. 특히 사우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수행단보다 먼저 파리에 도착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빈살만 왕세자가 사실 윤 대통령이 출국도 하기 전에 파리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뭐 이게 뭐 사실 뭐 그 예정이 돼 있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뭐 해석이 나오기로는 윤 대통령이 파리에 간다는 이 발표를 보고 빈살만 왕세자가 뭐 급하게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일정을 나옵니다. 조정해서. 네, 그 이유는 또 보면 이제 사우디가 초반 판세는 굉장히 유리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지금 이 부산이 무섭게 추격을 해오다 보니까 이 사우디에서도 좀 급박하게 이게 돌아가서 정말 뭐 긴박한 표차, 아주 적은 표차로 갈릴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좀 사실 지금 파리에 이렇게 오래 머무르는 건 이 빈살만 왕세자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순방 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2030년 세계 엑스포는 당연히 우리 사우디가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확신에 찼던 이 빈살만 왕세자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네. 한국에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 그럼 내가 먼저 가야겠다. 이렇게 조급함을 느껴서 먼저 파리에 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강력한 경쟁 상대죠. 뭐 사우디는 지금 그 빈살만이라는 왕세자가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바꾸려는 모습을 꽤 보이지 않습니까? 뭐 사막의 네오시티 사막에다가 네오시티라 해서 그걸 전체 IT와 모빌리티, 뉴 모빌리티로 싹 바꾼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이 세계 박람회를 하나의 그 사우디를 더 바꿔 나갈, 개조해 나갈 이벤트로 하려고 일찌감치 아마 유치전에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이 정서적인 본부도 BI의 본부도 파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BI를 이끌어가는 즉 세계 박람회 기구를 이끌어가는 주된 세력이 유럽입니다. 유럽의 정서를 보면 사우디를 그다지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우디가 가지는 그 자말 까시구지라는 그 기자를 피살한 인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이렇게 많이 불러와서 하면서도 그다지 대우해주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사우디에 대해서 유럽인들이 좋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이게 3파전인데 로마에 유치하려고 하는 그 이태리의 멜로니 수상이 아주 적극적으로 그 점을 파고들면서 사우디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 어부지리의 이득을 얻을 수도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세상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그런 시각으로 견지해 나간다면 유럽인들을 좀 잘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11월 말에 이제 5차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직후에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되는데 이게 결선 투표제 방식이란 말이에요. 첫 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의 표를 먹어야 돼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1, 2등을 먼저 뽑고 그 1, 2등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서는 3분의 2는 안 되더라도 3등은 떨어뜨리고 그러면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가 좀 표를 좀 많이 가져갔다가 우리한테로 그 표들이 오면 훨씬 유리해지겠죠. 유럽 국가들이 사우디보다 우리 한국을 선호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1등은 할 수 없지만 새 후보국이 뭐 싸울 1등을 때 하면 더 좋죠. 그렇지만 안 되더라도 로마표를 가져와서 2등만 하면 로마표와 연행을 해서 1등을 마지막 결선 투표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지금 뭐 교수님이 아주 잘 설명해 줬는데 그 사우디는 굉장히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상. 그만큼 우리가 맹추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제가 뭐 오기 전에 이제 대통령실 좀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승리 확률 몇 프로로 보냐라고 했을 때 45%라는 답을 했습니다. 45%? 아직 50%는 안 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말이 좀 약간 묘한 사실 수치인데요. 그러니까 1차에서 우리가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결선을 1차 투표 이후에 바로 진행하기 때문에 두 나라가 남았을 때는 그때는 3분의 2 찬성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머지 좀 두 나라가 연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우디와 말씀하셨다시피 유럽 쪽은 좀 적대 관계라고 본다면 결선에 가면 우리가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고요. 그만큼 이제 이 결선 투표 때 직전에 사실 5차 PT를 하고 바로 투표를 하는데 이 5차 PT도 그래서 마지막 분위기를 좀 이끄는 데는 좀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가 사우디를 앞섰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거의 뭐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 분위기라면 이 흐름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9회 말 투아웃 역전 대홈런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정부 쪽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 얘기 같습니다.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이든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든 이번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내건 슬로건들이 좀 비슷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에 공동 대응한다. 뭐 미래의 어떤 협력을 강조한다. 뭐 이런 부분이 비슷한데 얼마나 우리가 사우디와 차별화를 할 것인가. 그래도 아무래도 사우디는 기술력이라든지 산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뒤지잖아요. 결국은 오일머니를 퍼부어서 그런 이 미래의 그 갈 곳을 보여준다 하는 데 집중하겠지만 한국은 미래의 각종 세계에서 일어날 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인류가 풀어야 될 과제들을 풀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 산업, 경제면에서 거의 세계 모든 문제에 이렇게 개입되어 있는 그런 한국의 입장이야말로 충분히 저는 세계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우리가 항상 견지를 해왔던 민주적인 제도 그리고 인권을 존중하고 세계 모두에 열려 있는 그런 자세 이런 것들이 저는 충분히 세계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다. 이걸 잘 살려나가면 부산이 아마 마지막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시 뒤에 우리나라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앞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앞서 이제 저희들은 한 10시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쯤 사우디가 먼저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10시 한 30분쯤 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시각이 10시 30분을 넘어섰거든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해야 될 시각인데 현재 좀 사우디가 늦게 시작을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사우디가 지금 10시 26분쯤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한참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고요. 30분 정도로 배정된 걸 감안하면 원래 우리나라의 배정 시간이었던 10시 반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한 11시쯤 그러니까 예정보다 한 30분 정도 늦어진 11시쯤 시작을 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지금 사우디가 한참 프레젠테이션 하는 모습을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신데요. 화면 지금 좌쪽 상단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누군지는 좀 확인은 어렵습니다만은 빈살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빈살만은 확실히 아닙니다. 빈살만 얼굴은 뭐 우리가 워낙 잘 알고 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그리고 나서 저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11시쯤, 그렇죠? 예, 네. 우리 대한민국은 11시쯤에 프레젠테이션이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조금 네. 늦게 이제 진행이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프레젠테이션 순서를 쭉 얘기하면서 네. 여러 싸이가 등장을 했고 또 조수미 씨도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도 영어 연설을 좀 한다고 했습니다. 네. 싸이는 뭐 세계적인 네. 뭐 가수고 조수미 씨도 뭐 세계적인 성악가 아니겠습니까? 세계인들에게 너무 잘 알려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네, 일단 싸이가 첫 번째 발표자로 나가는데요. 이 예. 강남 스타일이 뭐 세계적으로 히트 친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인데 2012년에 빌보드 핫 100 차트 7주 연속 2위를 하면서 지금 전 보니까 세계 과거에 그렇습니다. 싸이가 프랑스 에펠탑 앞에서 네. 플래시몹 강남 스타일을 했는데 꽤나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파리 시민들이. 그렇습니다. 이 파리에서 플래시몹을 진행을 했고 지금 에펠탑 앞에 많은 관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전 세계 K-팝 확산에 그러니까 싸이가 가장 시초가 됐다. 그래서 이 좀 상징적인 인물로 첫 주자로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닌 K 컨텐츠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로 꼽힌 것 같고요. 또 이제 이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 씨가 이제 영상에서 등장하는데 이 카리나 씨의 등장 이유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최초의 아바타 멤버와 함께 활동을 하는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이 카리나 씨의 아바타가 등장해서 촬영을 하고 하는데 이 아바타라는 기술 자체가 한국의 AI 기술을 또 상징하는 인물이다 보니 이런 또 AI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를 또 이제 홍보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리나 씨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조수미 성악가는 뭐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주역으로 선정된 최초의 동양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 엑스포 이 응원곡인 함께를 작년 말에 발표하면서 현재 이 부산 엑스포를 유치를 위해 같이 뛰고 있는 세계적인 성악가다. 그런 측면에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명 한 명 선정한 이유가 다 있는 거군요. 그냥 뭐 유명해서 뭐 세계인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 K 브랜드, K-팝, 또 K 성악, 또 뭐 K 뮤직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한국만이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다양성 속에서 독창성을 갖고 있는 이 한국의 문화를 그대로 지금 이 총회에 참석하고 있는 각국 대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장점을 가진 분들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 셈이죠. 그런 셈이죠. 말하자면 저 아까 그 에펠탑 앞에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멋진 음악도 중요하지만 같이 한다는, 함께 한다는,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싸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조수미 씨는 이미 그 유럽에 가서 유럽인처럼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와 한국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두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AI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AI를 상징한다면 AI 하면 뭐 한국의 IT 기술 그 뒤에 있는 저는 SK와 삼성의 이미지가 확 들어오네요. 말하자면 저 걸그룹이 나갔지만 실은 우리 기업들이 또 뒤에서 후광을 비춰주는 모습이 충분히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뭐 이게 그냥 뭐 걸그룹이어서 선택한 게 전혀 아니고 아바타와 함께 세계 최초로 공연도 좀 함께하고 AI를 상징하는 그런 걸그룹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역시 지금 관심을 끄는 백미, 우리의 히든 카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PT입니다. 5분 동안 PT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일반인들도 영어로, 우리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전 세계 이 대표들을 앞에 두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선뜻 나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웬만하면 사실
용기 내서 나가기 좀 어렵거든요, 나서기가. 네, 이 대통령실이 이제 순방 일정을 정할 때는 한 두세 달 전부터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미국 국빈 방문 전부터 이 4차 PT의 참석 여부를 대통령실이 이제 고심을 해왔는데 예. 참석을 한다는 의미는 그 관객석에서 가서 응원을 하거나 혹은 예. 직접 발표하는 둘 중에 하나의 옵션이 있는 처음에는 좀 고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 의회 영어 연설이 상당히 큰 호평을 받자 예. 이제는 윤 대통령이 영어 연설을 하는 게 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마지막 주자로 나서게 됐다. 이런 좀 후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황재영 기자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니까 대통령의 행보는 사실 굉장히 보도 제한, 그러니까 엠바고 걸려 있어서 잘 공개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파리로 떠나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것이다. 그것도 영어로 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격적으로 네. 공개가 됐거든요. 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이 BIE 총회에 참석한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만 발표를 했었습니다. 저희 이 출입 기자들은 알고 있었죠. PT를 한다는 건. 하지만 그거는 보도 제한이 걸렸었는데 예. 이 주말에 지난 일요일에 갑자기 이제 PT까지 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예. 뭐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 묘수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좀 이 빈살만 왕세자가 파리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이 정상 간 외교 경쟁으로 이게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이 신호탄 아니겠습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먼저 파리에 도착한 사실을 알고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대통령실이 우리가 더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는 발표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 해석을 해서 그걸 공개한 것으로 전격적으로 알고 대통령이 직접 영어로 우리는 나선다. 네. 빈살만 왕세자도 영어로 이게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합니까? 그 사우디에 사실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고 지금 이제 곧 예. 보면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만 공식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또 윤 대통령이 한다는 소식을 듣고 좀 자극을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좀 이제 지켜보시면 곧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영어는 누가 더 잘합니까? 발음이나 이런 거. 뭐 그거는 지켜보면 오늘 사우디의 그 황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미국이나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예.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거의 갖춰야 이 후계자로 떠오를 수 있는 그 정도니까 영어는 더 자연스럽기는 빈살만이 더 자연스러울 거예요. 예. 그렇지만 저는 그 윤 대통령이 이렇게 영어로 PT를 한다라고 결정한 것은 저는 국내에 주는 이미지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실은 이 BIE가 그 상황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과연 한국 국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이 얼마나 동원되고 얼마나 이렇게 이 부산 세계 엑스포에 호응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진정성이 있느냐. 진정성이 있는 걸 보여주는 셈이죠. 예. 대통령이 가서 그냥 관객으로 응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뭐 미국 의회에서도 그냥 그 본토 사람들한테도 영어로 발표해서 호응을 받았는데 이번에 잘하셨어. 그냥 큰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자체는 당연히 이제 사우디 왕족이었던 빈살만 왕세자가 조금 더 발음도 그렇고 좀 더 나을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진정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유치에 대한 열정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예, 이런 진정성 면에서는 결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밀리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도 사실을 지난 4월 미 상하원 합동 연설 때 보니까 뭐 꽤나 괜찮으시던데요. 잠깐 뭐 좀 들어볼까요? 예, 준비됐으면 잠깐 듣겠습니다. And even if you didn't know my name, you may know BTS and Blackpink. BTS beat me to the White House, but I beat them to Capitol Hill. It is one of the world's most vibrant digital cities. Busan was once flooded with war refugees. Now, it is the world's second largest port city in terms of transshipment volume. It is also
bidding to host the World Expo 2030. 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 how that music used to make me smile. And now I knew if I had my chains that I could make those people dance and maybe they'd be happy for a while. 예, 뭐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프레젠테이션에 나설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뭐 설령 나선다 하더라도 저 정도의 영어 발음이면 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뭐 결코 밀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노래 부를 때도 그렇고 포인트를 잘 잡는 것 같아요. 때릴 줄을 알아요. 예. 그러면 충분히 저는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4차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는 한 30여 분 뒤에 그러니까 밤 11시쯤에 우리의 차례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업인들도 열심히 좀 뛰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좀 궁금해지는 대목은 만약에 우리 부산에 이 2030년 세계 엑스포가 열리면 부산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과거에 우리 부산 북항이라고 하는 곳, 낡은 항만 물류 기지가였던 곳이죠. 이곳이 바로 세계 박람회 유치 장소가 되는데 이곳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최윤영 기자가 미리 좀 짚어봤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대한민국 최초로 항만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부산 북항, 부산 엑스포 유치가 추진 중인 곳입니다. 34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데요. 이곳 1단계 지역은 이미 기반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단계의 이 공원엔 랜드마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뒤에 보이는 오페라 하우스는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됐습니다. 옆쪽으로는 해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마리나와 역사 문화공원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북항 재개발 2단계 구역인데 지금은 아직 항만 기능이 남아있지만 곧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컨테이너와 선박들이 즐비한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엑스포를 유치하면 이곳에는 세계 각국이 짓는 전시관들이 들어서고 앞바다에는 물 위에 뜬 플로팅 해상도시도 건설될 예정입니다. 북항 재개발을 통해서 친수구역으로 문화복합 공간처럼 재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엑스포를 유치하고 비즈니스와 관광 컨벤션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도시로서 북항 지역은 부산역에 인접해 있고 전통적 부산 중심지와 가까워 재개발 이후 부산의 또 다른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람회 유치는 부산뿐 아니라 경남과 울산 등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을 가로지르는 경전선이라든지 동해 남부선 그런 고속철도가 도입이 되게 됩니다. 부울경이 하나로 생활권으로 묶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역사적으로 세계 박람회는 프랑스 파리의 악명 높던 도시 환경을 전면 재개발시켰고 호주 멜버른을 현대도시로 중국 상하이의 양안 나쿠 지역을 첨단 시가지로 탈바꿈시켰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예, 부산 북항이 아마 미래 첨단 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하면서 강한 어떤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해양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플로팅 시티라고 하는데 이제 바다 위에, 물 위에 이렇게 도시가 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럼 완전 친환경일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플로팅 도시라 하면은 아마도 모든 분들의 이미지 속에 베니스가 들어있을 겁니다. 베니스가 물의 도시. 물 위에 떠 있는 도시죠. 예. 그 밑에 강한 목 받침을 박아서 그 위에 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저는 부산이 가진 그 또 다른 특성이 산업만이 아니고 이렇게 해양 도시로서 국제 항만 도시로서 예. 이미 세계와 교류하고 그리고 부산이 가진 세계인을 모으는 문화적인 행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 부산영화제도 다들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모든 것이 연결이 된다면 부산이 정말로 세계의
모든 문화, 산업, 경제를 잇는 해양 도시로서 어떤 플로팅 도시 그 하나만이 아니라 그건 상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고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포를 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합니다. 예. 우리 MBN과 또 엑스포 유치위원회 또 부산시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부산 엑스포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역량을 총 집중해서 좀 유치 활동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산 이 북항이 어떻게 변할지 미래 첨단 도시로 또 해양 도시로 다시 거듭 태어날까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또 대통령도 오늘 영어 프레젠테이션에서 굉장히 강조하겠죠. 네,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가질지는 사실 뭐 우리나라의 이 국한된 사실 우리나라 경제 효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북한이 이 동북아 허브로서 이 부산이 동북아 허브로서 이 개발도상국으로서 어떤 이 파급 효과를 내줄지 과거 우리나라가 받았던 그래서 그런 이 지원에 대해 또 포부를 밝힐 것으로 보이고요. 70년 전 부산은 한국 전쟁에 물론 이제 부산은 이제 조금 그래도 전쟁의 폐허에서 한 발짝 좀 벗겨졌습니다만은 정말 전쟁을 상징하는 도시 아니었습니까? 그 70년이 지난 지금 거기에서 세계 엑스포가 만약에 유치 결정이 된다면 정말 이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전쟁의 폐허에서 미래 첨단 도시로 가는 그것을 세계인들이 한눈에 목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 유발 효과가 이 엑스포가 왜 큰지 60조 원이라는 이 숫자가 또 다가오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왜 큰가 하면 이 대전 엑스포나 여수 엑스포 같은 인정 엑스포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 전시관이나 운영 비용을 부담을 하고 초청을 하는 뭐 그런 전시관을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재원으로 해야 됩니다. 주체 국가가 하는군요. 인정 엑스포는. 그러나 이 등록 엑스포, 이 지난 뭐 두바이 엑스포나 밀라노 2015년 그리고 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제 부지만 마련해주고 이 관을 만들 나라가 재원을 투입해서 해당 나라의 이 인력과 뭐 회사, 건설사 뭐 다 동원해서 지어야 되거든요. 실례로 두바이 엑스포에서 한국 관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비용이 410억 원입니다. 건설 비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지 이 건설 회사나 인력을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의 경제 유발 효과가 그만큼 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엑스포와 달리 5년마다 6개월간 열리는 이 등록 엑스포에는 참여하는 국가가 자기들 돈으로 자기들 나라의 국가관을 이렇게 짓는 거군요. 그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경제적 유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얘기. 그럼요. 등록 엑스포에는 그런 이 세계의 선진국들도 그렇고요. 따라오는 개도국들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이루어놓고 그리고 미래에 이루어갈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이것같이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6개월 동안 지속되죠. 세계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이 장소에 오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전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투자를 하려고 하죠. 각국이 자기 돈을 떼서 두바이에 410억 원을 우리가 투자를 했지만 거기서 얻은 효과는 훨씬 우리나라로서는 크게 거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 선진국, 개도국, 중진국 모두 아마 우리 부산에 와서 자기들의 실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서 활용하려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4차 프레젠테이션에 앞서서 이 세계 박람회 기구 실사단, 그러니까 어디가 좋은지 이제 후보지를 이제 탐색하고 다니는 실사단이 지난 4월에 사실 부산을 방문했어요. 당시에 뭐 부산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도 좀 많이 열렸고 대통령도 직접 만찬까지 베풀었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당시 실사단이 우리 부산의 준비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보고 대단히 만족스럽다. 부산은 정말 준비됐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다면서요. 한국 사람들이 뭉쳤다 하면 또 힘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수 박람회를 유치하려고 뛸 때도 여수 시민이 그렇게 잘 뭉쳤었어요. 이제 실사단이 왔다 하면 부산도 충분히 그런 능력을
부산 사람들이 뭐 한 번 뭉치면 뭐 그냥 그 능가부라 하지 않습니까? 그럴 실력을 예. 갖고 있으니까 예. 저는 이 실사단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우디보다는 사우디는 아무래도 동원하고 하는 게 민중을 동원하는 게 힘이 좀 떨어지죠. 예. 그런데 우리는 자발적인 그 국민들 시민들이 동원되어서 이렇게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실사단이 아마 저 유럽에서 볼 수 없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열기를 느꼈을 테니까 그것이 지속되도록 기대를 합니다. 예. 우리 박형준 시장도 역할을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예. 야구 경기에 와서 시구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 맞습니다. 지금 뭐 대통령, 시장, 뭐 국민, 뭐 부산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이제 총력을 다해서 좀 응원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사단이 이제 방문하고 돌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아마 내부 보고를 좀 했을 텐데. 실사단이 내부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이 국제 이 박람회 기구에 소속된 179개 나라 이 각국을 대표하는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투표에 이제 11월 말에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하는 사람들. 그 투표하는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뭐 미국이든 아니면 저기 태평양의 섬나라의 조그만 인구 2만 명의 국가의 대표든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는 거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한국으로 초대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라든지 뭐 이런 걸 좀 하고 그래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몇억 명의 나라나 뭐 인구 2만 명의 이런 뭐 남태평양의 나라나 뭐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난달에 이 한 남태평양 도서국해서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이 좀 작은 나라지만 표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포함해서 정상들을 우리나라로 초청을 해서 정상회의를 했었습니다. 소공동의 특급 호텔에 다 모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광도 하고 완전 이제 이렇게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우디에서 유치위원회에 이번에 기명 투표를 하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 투표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근데 뭐 이게 지난 계속 내려오는 규칙이라서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이 사우디 측에서는 우리가 투자한 만큼 그들이 투표를 우리에게 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좀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그럼 아닌가. 거꾸로 얘기하면 압박을 가한 거잖아요. 너네 사우디 우리 안 찍으면 나중에 니네 국가에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 일절 못해 이런 식의 압박이잖아요. 그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79개국 중에 절반 이상은 아직도 이 자기가 선호하는 나라를 얘기하질 않았다.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했다. 일부 나라는 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 사실 이 미래전략기획관이 가서도 서명을 문서로 받은 나라도 있다고는 하는데 하지만 아직도 절반은 정해지 않았고 그걸 밝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1표의 무기명 투표가 그만큼 어렵고 그래서 우리에게 더 기회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좀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179개 국가 가운데 절반 정도의 나라 대표 대사들은 사우디냐 아니면 부산이냐 아니면 이탈리아 로마냐 결정을 하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다. 우리에겐 좋은 기회다. 뭐 이런 얘기군요. 근데 사실 다 대한민국을 응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외교적으로 보면 우리랑 조금 지금 약간은 불편해진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중국도 있고 그렇죠? 근데 중국은 아프리카라든지 또 중동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중국이 부산 대신에 사우디의 리야드를 믿는다면 또 그런 부분들은 좀 불안 요인이긴 해요. 그렇죠. 중국을 설득하는 건 아마 사우디나 한국이나 굉장히 힘들 것 같고요. 어디로 기울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아프리카 국가들이라든지 혹은 아까 언급을 했던 남태평양 국가들 그리고 많은 개도국들한테 한국이 가진 무기가 또 있어요. 한국이 가진 무기는 한국처럼 정말 밑바닥에서 올라간 그 경험을 배우고 싶다 하는 개도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이
가르침도 우리가 줄 수 있다. 당신들의 미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마 세계하고 통할 수 있는 그리고 개도국들하고 통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사우디 측의 발표는 끝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유치위원회 우리나라 발표 시작됩니다. 지금 사우디의 프레젠테이션인가요? 우리나라 이제 끝났고 사우디 끝났고 이제 우리 오프닝이 좀 시작이 되는군요. 화면이 조금 더 보이면 자, 저희들이 직접 우리 대한민국이 준비한 이 4차 프레젠테이션이 어떤 내용인지 직접 좀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레젠테이션은 끝났습니다. 아직 그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선 것 같지는 않죠. 아직 얘기가 안 보이니까요. 빈살만 왕세자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프레젠테이션의 오프닝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한국 홍보 영상이 시작이 됐습니다.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우리 차례가 됐습니다.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동안 기다립니다. 하늘의 새들이 약을 엄마에게 가져다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전기차가 좋아요. 해로운 연기를 내뿜지도 않고 또 집에서 충전할 수도 있으니까요. 가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산불은 어떻게 끌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걷지를 못하셔서 원격으로 의사진료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요. 어른이 되어서 일자리를 갖고 싶어요. 우리 홍보 영상을 잠깐 봤고요. 지금 화면에서는 자세히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총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장을 했고 관계자들과 함께 곧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될 모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사우디 대표단과도 경쟁은 경쟁이고 또 얼마 전에는 빈살만 왕세자가 우리 한국을 찾아서 대통령과 또 굉장히 좋은 우호적 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렇죠? 경쟁은 경쟁이고 또 친교는 친교니까 사우디 대표단과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에 나설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오프닝 영상 뒤에 싸이 가수가 발표를 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영상이 나온 뒤에 대통령이 마지막 5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현장에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보내드렸던 영상은 이게 이제 잘 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이었고 이제 이게 지금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홍보 영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프닝 영상은 한 2분 정도로 진행이 되죠. 지금 영상을 앞서 잠깐 보여드렸고요. 이 영상이 끝나게 되면은 한국 가수 강남 스타일의 세계적 가수인 싸이 씨가 한 4분에 걸쳐서 왜 2030년 세계 엑스포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려야 되는지, 왜 K 브랜드, K 컬처, K 뮤직, K 팝이 왜 세계적인 팝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원동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에 좀 나설 것으로 좀 보입니다. 잠깐 좀 들어볼까요? 영상 좀 올려주시겠어요? 소리 좀. Maybe those birds in the sky could bring the drugs instead. I like electric cars because they don't give out bad things, but Daddy says we can't treat them at our home. Our wells are all dried up. We have nothing to drink. How are we going to put out those fires? My grandma can't walk well, so it'd be great if she could see her doctor on screen. I want to learn new things that will change my life. We'll all need a job when we grow up.
우리 주변에는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들의 마을, 국가, 지역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여기 계신 친구 여러분과 함께 미래,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지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께서 심판으로 아이디어를 판단해 주십시오. 어떤 게 효과적일지 판단해 주시고 이를 통해 다른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이제 저희 참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를 이렇게 의미 있고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부산 월드 엑스포 2030을 소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최적합한 유일무이한 도시인지 여러분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 파리에 오니까요. 2012년 트로카데로 광장에서 에펠탑을 보면서 2만 명의 사람들과 강남 스타일의 플래시몹 공연을 했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참여해봤던 가장 큰 행사였고요. 저희가 모두 다른 언어를 사용했지만 모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뮤지션으로서 저에게 그날은 음악이 사람들을 단합하고 바꾸고 그리고 경계를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공연처럼 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우리 모두를 연결하고 함께 역사를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22년 전 저는 음악 프로듀서를 꿈꾸다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커리어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음악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평범하지 않고 완전히 파격적이었던 저의 데뷔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70년 전 한국이 그러했듯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한국의 정신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변에 순응하기보다는 창의성에 대한 의지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추진력을 갖게 되었고 사람들은 점차 저의 자유로운 스타일을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치열하고 꼼꼼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또한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존재하는 것에서 벗어나 더 많은 옵션과 선택지를 찾을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 K-시네마, K-드라마뿐만 아니라 K-팝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잘 알려진 비빔밥처럼 우리는 다양한 장르를 혼합해서 진정으로 독특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오징어 게임, 기생충을 통해서 우리는 서스펜스, 코미디, 그리고 사회 논평이 혼합된 작품을 관객에게 선보일 수 있었죠. 맛있는 비빔밥 한 그릇처럼 다양한 재료가 한때로 어우러진 큰 그릇에 이야기를 담고 모든 조각들이 모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다루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게끔 합니다. 우리가 듣는 음악, TV 프로그램, 스마트폰, 자동차, 한국의 영향력은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때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던 우리나라, 지금은 큰 성장을 나눈 우리나라에서 이 영향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독특함이 꼽히는 곳, 모두가 빛날 수 있는 곳인데요. 이런 나라가 엑스포에 가져온 활기찬 에너지,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서 우리는 문화와 기술의 변화, 그리고 그 힘을 선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협력과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여정과 성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것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전 세계의 정부, 산업계, 전문가, 학계, 시민이 함께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공동의 번영을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글로벌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30 부산 세계박람회를 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미래, 공동이 저한 도전 과제,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런 무궁무진한 기회에 관한 것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담길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네, 강남 스타일을 믿고 부산 세계박람회를 믿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지금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강남 스타일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단합이 됩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전 세계를 하나로 모으고 우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보 영상, 오프닝 영상에 이어서 강남 스타일의 세계적 가수 싸이 씨가 4분에 걸쳐서 왜 부산이 세계 엑스포를 유치해야 되는지를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담아서 선언했습니다. 비빔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예도 들었고 다양성이 버무려져서 독특함이 분출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다, K-컬처다, K-팝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뒤어서 이제 지금 세계적인 이 건축가이죠. 이 프랑스의 도미니크 페로의 응원 영상, 대한민국 부산에서 이 엑스포가 열려되는 응원 영상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불어이긴 합니다만은 좀 잘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불어가 들립니다. Et une nature magnifique convergent harmonieusement. C'est ici, au milieu de ce mélange magnétique, que les espaces du 네, futur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의 응원 영상입니다. 폐허로 변했던 이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그 과정, 그 역사적 의미, 건축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이 영상이 끝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은 진양교 홍익대 교수입니다. 예, 부산 엑스포 건설을 총책임지고 있는 수석 건축가죠. 전시관의 전체적인 컨셉과 어떻게 디자인을 할지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진양교 논의하고자 교수의 합니다. 발표문 들어보시죠. 저희의 엑스포에 대한 비전은 바로 자연과 인간의 기술을 조화시키는 한국의 오랜 전통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흙, 나무, 돌과 같은 천연 재료를 지은 전통 한옥은 이러한 조화의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람회장의 디자인을 포함해서 세계 박람회 기획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의 중심 테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은 신산업의 물결에 휩싸이기 전에는 아주 분주한 국제 항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사용하지 않는 건물 그리고 버려진 기계로 남아 있습니다. 저희의 계획은 이러한 오래된 산업화의 흔적을 자연과 인간과 그리고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지구에 대한 저희의 비전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공간 디자인 컨셉인 Re-Earth, 다시 지구입니다. 전시관은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친환경, 탄소 중립 공간에 살아있는 공간으로 구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전체 공간에 걸쳐서 콘크리트의 층 사이마다 틈과 계구부를 형성하는 아주 역동적인 다공성 패턴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생물이 인류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구조물의 경우에는 가능한 많은 지속 가능한 재료를 사용을 해서 건축될 것입니다. 박람회장은 100% 그린 에너지로 구동이 될 것이고 운송 수단은 UAM, 도심 항공교통과 수소 차량과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가 포함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부지와 바다의 접점이라고 볼 수 있는 해안가는 탄소 중립과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 최첨단 기술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공간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함께 모여서 도전 과제를 논의하고 또 해결책을 공유하는 배려와 공유의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에 국가들이 원하신다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육성하는 공동 전시회를 조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 최초의 UN 해비타트, UN 인간 정주 계획 수상 도시를 소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획기적인 추가 디자인을 통해서 또 다른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T-스퀘어의 경우에는요, 저희는 진정으로 포용적이고 모두를 환영하는 박람회를 원하기 때문에 개인 크리에이터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이 되어서 그들의 아이디어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협력의 유산이 엑스포가 끝난다고 해서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가 끝나게 되면 북한에 관련된 엑스포 빅데이터가 세계 엑스포 180년의 모든 역사와 데이터를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인류의 연대 그리고 배려와 공유에 대한 의지를 담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ODA 기념관도 함께 마련이 됩니다. 존경하는 대표단 여러분, 저희의 목표는 바로 모두를 위해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해결책을 찾도록 자연, 인간, 그리고 기술이 조화된 장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익대 진양교 교수의 5분 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부산 북항에 어떠한 엑스포 전시관을 건설을 할지,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미래 우리의 삶을 보여줄 것인지 그 부분을 고민해서 설계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 넘치는 프레젠테이션이 좀 있었습니다. 이어서는 이 전시관과 관련된 부산 북항에 들어서게 될 2003년 세계 박람회장의 전경을 미리 좀 알 수 있는 전시관 시뮬레이션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됩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To Busan, make sure you get to the airport on time. 먼저 파란 해변, 자유, 그리고 부산 항구 도시 어디부터 가볼까요? 와, 벌써 도착했네요. 도착하고 전시관 입장했습니다. 파빌리온, 세계 최첨단 아트가 모인 곳이죠. 자연 위의 인공섬, 수산공원, 플로팅 파크입니다. 미래의 도시, 조화로운 도시의 플로팅 도시, 수상도시도 함께 왔고요. 트랜스포메이션 광장도 같이 왔습니다. 전 세계 친구들과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을 이룹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지금 등장한 분은 이수인 에느마 대표입니다. 70%가 디지털 교육의 전문가고요. 2012년 미국에서 창업을 했는데 이 장애 아동과 관련된 그런 국제 행사에서 공동 우승을 한 그런 경험을 갖고 공동 있습니다. 창업자이자 모든 사람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까지도 저희의 여정은 게임 개발자이자 디자이너인 남편과 제가 장애인을 가진 아이들이 독립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수학과 언어를 즐겁게 학습하기 위해서 고안된 저희 교육 소프트웨어가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여정 속에서 이런 교육 장벽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난에 처한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는 모든 아이들이 배움의 기쁨을 경험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자마자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래를 만드는 교육의 힘을 지금까지 믿어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학교를 지었고
그리고 교과서를 인쇄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교육이야말로 한국의 성장 그리고 회복의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에게 선생님 없이 읽고 쓰고 수학을 푸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프로그램은 문맹 퇴치를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아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 대회에서 공동 1위 수상을 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 정부의 도움으로 우리는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네, 귀빈 여러분, 저희의 혁신은 거대한 도전에 대한 아주 작은 승리일 뿐입니다.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정부, 기업이 모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부산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 정부는 이미 다양한 국제적인 도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싸우기 위해서 우리의 녹색 기술을 공유하고 글로벌 디지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IT의 혁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와 신생아 그리고 아이들을 돕는 의료보험 제도와 식량 위기를 해결하는 농업개발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들도 취약 지역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산림을 재건하고 그리고 빗물 수집 시스템의 구현 등에 대해서 각자가 지닌 전문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에 대한 저희의 비전은 바로 인류의 가장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협업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개인이나 하나의 기업 또는 하나의 국가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가 글로벌 파트너십의 상징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가 별을 향해 쏟을 손을 뻗고 그리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Our nation can solve this problem. 지금 너와 나 맞잡은 손 사랑과 용기를 모아 모두의 꿈을 향해 희망의 돛을 올리자 춤추는 산자랑 꽃 피는 바다 세계로 열린 영원의 부산 함께 Mr. President, 존경하는 의장님, 사무총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회원국 대표단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제 172차 BIE 총회에서 세계 시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로운 교역을 통한 세계 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국제 박람회 기구의 리더십의 경의를 표합니다.
contributed to the 처음 world's 설립됐던 economic 시점부터 growth 세계의 박람회는 through 교역뿐만 free trade. 아니라 인류가 The World 당면한 Expos 위기와 played 도전의 a 해결책을 crucial 모색하고 in facilitating 비전을 trade. 제시하는 역할을 They 해왔습니다. also helped to 이뿐만 reach 아니라 solutions for 솔루션을 humanity's 찾고 pressing 그리고 crises 인류가 당면한 and 여러 challenges. 위기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Their 해주었습니다. visions inspired us. 그리고 이런 비전이 But the 저에게 world 큰 today 감명을 주었습니다. is facing new 지금의 uncertainties 세계는 and 과거와는 complex 비교할 수 없는 crises 불확실성 like never 그리고 before.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The war 있습니다. and conflict, 전쟁과 분쟁 WMD and 그리고 terrorism 대량 살상 not 무기와 only 테러는 threaten world 세계의 peace, 평화뿐만 but 아니라 even 우리 문명의 civilization itself. 존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Digital 있는 divide 상황입니다. and economic 디지털 격제와 inequality endanger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sustainable peace and 국제사회의 growth 지속 가능한 평화와 of the 번영을 international 위협하고 있습니다. community. 2.9 billion people, 세계 or 인구의 37%에 달하는 37% of the world 29억 population, 명의 인구는 lack access 디지털 기기와 to digital 인터넷을 tools 사용하지 and the 못하고 internet. 있는 실정입니다. Climate change 기후 is 위기는 becoming an existential 인류에게 threat to 실존적인 humanity.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Last year, 지난해 the average 세계 global 평균 temperature 기온을 보면 rose 산업화 이전보다 1.15 degrees 1.1도씩 Celsius 상승하였습니다. above pre-industrial 그리고 levels. 지난 10년간 Over the 해수면은 past decade, the pace of sea level 1990년대에 rise 비해서 has more 2배 than 이상의 doubled 상승 than the 추세를 1990s. 보여주고 있습니다. More than 200 million people 지금 had to 2억 leave 명의 their homes 이상의 사람들이 due to extreme 폭우와 weather like 폭염, torrential 가뭄 등 rains, 이상 기후로 heat 인해서 waves, 자신들이 and 살고 있던 droughts.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The impact of climate, 이러한 health, 기후, and food 보건, crisis 그리고 식량 is 위기는 critical 아주 for the 치명적입니다. global south. 특히 글로벌 사우스 The global 지역에서의 divide 이 is 여파가 더욱더 widening. 심각한데요. 글로벌 To 남북 address 격차도 점점 더 humanity's 심각해지고 urgent 있습니다. challenges, 지금 우리는 we must 인류가 당면한 act 도전 now.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나서야 Busan 합니다. is a gateway 부산은 to the 유라시아 Eurasian 대륙으로 continent. 진입하는 It is a maritime 관문이면서도 city 그리고 reaching the 거대한 oceans. 대양으로 It is a city 나아가는 of 도시입니다. adventure, 도전의 a city 도시이고 of the 그리고 future. 미래의 도시입니다. The World Expo Busan will be a 부산 세계 solutions 엑스포는 platform 인류가 당면한 addressing 복합적인 위기에 humanity's 대응할 수 있는 complex and 솔루션 urgent challenges.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The Busan Expo 부산 will 엑스포는 be a 새로운 venue 비즈니스 기회를 creating new 창출하는 business 만남의 opportunities. 장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Korea's state-of-the-art digital 대한민국이 보유한 technology 첨단 will 디지털 provide a 기술이 fantastic staging 환상적인 for 교류의 exchange. 공간을 모두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The war 70 years ago 70년 전 once 전쟁으로 turned 인해 Korea 황폐화되었던 to 대한민국은 But thanks to the help of the 국제사회 international 도움에 community, 힘입어서 이제는 Korea 첨단 산업과 transformed 그리고 itself 혁신 into 기술을 an 보유한 economic powerhouse 경제 강국으로 full of 변모하였습니다. high-tech industry and innovative technologies. Korea 그래서 대한민국은 wishes 그동안 to give back 저희가 to the 지금까지 받아온 international 것들을 community 국제사회에 what it has 다시 received 보답하고자 thus far. 합니다. Korea is 대한민국은 fulfilling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ODA 총 project with member states of the 1258개의 BIE. 공적 개발 원조 ODA Through the 사업을 Busan 수행하고 있습니다. Initiative, 대한민국은 Korea 부산 will share its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development experiences 한국의 개발 경험을 with the 국제사회와 international 공유할 community. 것이고 Korea 뿐만 will 아니라 lead in 인류가 tackling 직면하고 있는 humanity's 문제들을 challenges. 해결하는데 선도적인 Furthermore, 역할을 할 것입니다. The World Expo Busan 이뿐만 아니라 will be 부산 a 엑스포는 cultural expo. 문화 엑스포로 Cultural 자리매김할 diversity 것입니다. will be 모든 respected.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받을 Everyone will 것이고 be 그리고 equally 참여하는 treated.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There will 대접받을 be an 것입니다. expo where every nation can freely 모든 나라가 express 자신의 its 고유한 unique 문화 culture, 그리고 전통 tradition, 또 and 기술을 skill.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Korea 박람회가 될 is 것입니다. committed to providing 대한민국은 the largest ever 110개 이상의 assistance 회원국에 package for more 역대 than 최고 규모의 110 참가 지원을 member states 약속하는 that are 바입니다. participating. Also,
더 나아가 Busan 부산 Expo 엑스포는 will be a platform of ideas 미래 for 세대를 future 위한 가치의 generations.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We must pass on 우리는 미래 a 세대에게 clean and safe 깨끗하고 earth 안전한 지구 and a 그리고 sustainable 지속 peace 가능한 and 평화와 prosperity 번영을 to future 물려주어야 합니다. generations. We need to build a world 더욱더 더 full of 큰 bigger 꿈과 dreams and 그리고 visions. 비전이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줘야 할 Through 의무가 the Busan 있습니다. Expo, 부산 the 엑스포를 young 통해서 generations 세계 of the 청년들은 world 인류의 will learn 공동체로서 how to 서로 work 어떻게 together 함께 as a 협력할 수 community. 있는지 배울 것입니다. Korea has already 대한민국은 accumulated 이미 plenty of experience 많은 by 경험을 쌓은 바 hosting 있는데요. two 바로 specialized expos. 두 번의 The 인정 박람회를 1993 통해서였습니다. Daejeon Expo 1993년 and the 대전 2012 엑스포 여수 그리고 엑스포. 2012년 여수 엑스포를 Korea 통해서입니다. is also a 대한민국은 country 또한 that has hosted mega 메가 events 이벤트를 치른 경험을 like 가지고 있습니다. 1988 예를 들면 Summer 1988년 하계올림픽 and the 그리고 2002 FIFA 2002년 World Cup 피파 월드컵 and 그리고 2018 Winter 2018년 Olympics. 동계 올림픽을 Korea 치렀습니다. is a qualified 대한민국은 candidate. 준비된 후보국입니다. Korea has been fully 대한민국은 investing 최고의 in 엑스포를 preparing 준비하기 for 위해서 the Busan 완벽하게 Expo.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대한민국은 Expo 역사상 of 가장 all 완벽한 time. 세계 박람회를 만들어 Central 나갈 and 것입니다. local governments, 중앙정부, companies 지방정부, and 기업, citizens, 시민, all 그리고 political parties, 모든 정당 and more than 뿐만 아니라 7.5 세계 각지에 billion 살고 있는 overseas Koreans 750만 재외 동포가 truly 모두 united 한 마음으로 in their wish 부산 for the 엑스포를 Busan 열망하고 Expo. 있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the 1851 London Expo 1851년 and the 런던 1900 엑스포는 Paris Expo 영국의 have 산업혁명을 each 그리고 served to spread the 1900년 British 파리 industrial 엑스포는 revolution 프랑스의 문화와 and French 예술을 art and culture 전 세계에 to the 확산하는 world.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The 1962 Seattle Expo has been 1962년 a 시애틀 catalyst 엑스포 같은 for 경우에는 opening a new space era. 새로운 The 우주 2000 공간을 여는 Hanover 획기적인 Expo 역할을 has 하였습니다. helped 그리고 2000년에 economies and 하노버 엑스포 같은 industries 경우에는 turn 우리의 their 경제와 focus 산업을 from technology 기술 first to 만능주의에서 nature and 자연과 environment. 환경으로 돌리는데 And the 기여하기도 2030 하였습니다. Busan 그리고 Expo 2030년 will be 부산 remembered 엑스포는 as one 바로 shifting our priority 경쟁의 from 논리에서 competition 연대의 to 가치로 우리의 solidarity. 관점을 전환하는 Busan 엑스포로 is ready. 널리 기억될 We 것입니다. are 부산은 united.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Let's 모두 transform 하나로 our 연합되어 world 있습니다. and 함께 navigate 세상을 toward 변화시키고 a better future. 더 나은 미래를 향해 See you 향해 in 나갑시다. Busan 2040년 in 2030. 부산에서 Thank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까지 끝으로 모든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졌던 한국의 프레젠테이션이 좀 끝났는데 지금 이제 클로징 영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카리나가 다시 한번 영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The choice is yours. 네, 이제 클로징 영상까지 보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을 끝으로 이제 한국의 이 발표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태리 로마의 발표가 있는데 황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굵직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위기란 말도 좀 나왔고요. 기후변화와 같은 그런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산이 어떻게 이런 복합위기에서 최적의 엑스포 장소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봤습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먼저 지금 지구촌이 기후와 보건 그리고 식량 위기라는 실존적인 위협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고요. 이런 당면 과제를 해결할 플랫폼으로서 부산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대륙과 대양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기회와 만남의 장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동학의 올림픽을 모두 유치했고 월드컵을 유치했고 과거 대전 여수엑스포를 유치한 준비된 곳이 바로 부산이다. 부산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하면서 맺음을 지었습니다. 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전쟁과 붕괴, 테러, 또 기후변화, 또 디지털 격차와 경제적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미래로 함께 다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부산에서 찾을 수 있다. 가치 플랫폼, 부산 이니셔티브 그런 내용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앞서 사우디가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는지는 저희가 아직 볼 수가 없어서 내용을 모르긴 합니다만은 우리 오프닝 영상부터 또 이 가수 싸이 씨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쭉 우리는 한번 봤어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고 어떻게 잘했는지 총평을 좀 한번 해주신다면. 저는 이번 프레젠테이션 모든 과정이 지금 부산 엑스포가 내놓은 주제에 정말로 딱 맞게 출연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도 그렇고 이 세상을 바꾸고 좀 더 세상이 좀 더 나은 삶을 지향해서 헤쳐나가 보자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을 하고 대통령이 마지막에 강한 메시지로 그 플랫폼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속에 부산 엑스포를 통해서 한국이 세상을 많이 끌어안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자연 그리고 심지어는 약자들, 취약한 국가들까지 모두 끌어안는 엑스포를 하겠다라는 그런 함께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준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국이 그동안 좀 이렇게 막 기술, 저도 그렇지만 기술, 경제, 산업 쪽만 내세우던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아주 좀 문화까지도 이렇게 보여주는 아주 좀 감동적인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나 하고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4차 프레젠테이션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끝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11월에 열리는 5차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날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2030년 세계 엑스포 유치 장소가 결정이 됩니다. 이에 앞서서 10월에는 또 파리에서 국제 심포지엄도 열립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정부, 우리 기업, 또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서 2030년 세계 박람회를 반드시 부산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MBN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2030 세계 박람회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